경항공모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경항공모함 찬성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어요. 이거는 좀 뭐 정치적으로 뭐 좌냐 우냐를 떠나서 그냥 그 안보 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반대파거든요. 해군 출신인데도 반대파고 대부분의 해군 장교는 제 주위에 있는 해군 친구들은 다 반대파예요.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죠. 아, 미친놈 아니냐. 경항공모함 해가지고 캐리어 한 대 뽑아가지고 적 본진 날려야 되는 거 아니냐. 경항공모함이 생기면 뭔가 막 항공모함이라고 하니까는 막 존나 좋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진짜 해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반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근데 제가 실체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일단 경항공모함이 이번에 도입된다고 결정이 난 게 45,000톤 급이에요. 만재톤 수가.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일단 항공모함 중에는 그냥 제일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항공모함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 큰 배가 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막 전투기 막 해가지고 뛰어가고 막 싸우고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그냥 판때기가 떠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작은 공항이 떠다니는 거죠. 근데 그만큼 취약합니다. 그 잠수함 하나로도 항공모함 격침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항공모함은 그 항공모함 주위로 호위해줘야 되는 전단이 또 필요합니다. 그 전투 전단이 필요한데 그 앞에서 뭐 그 잠수함 공격을 또 막아주고 잠수함을 또 공격하는 공격 원잠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앞에 뭐 이지스함들이 또 레이더 돌려가지고 미사일도 탐지를 해야 되고 옆에 호위함들이라든지 뒤에 유류수급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력들이 굉장히 뭉쳐가지고 전단이 생겨야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 하나로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그 전투 전단도 아직 준비는 안 된 상황이에요. 물론 항공모함이 만들어질 때 또 어느 정도 전력이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경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이게 만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공모함이라는 것 자체가 배에 항공기들을 탑재해서 전투기들을 탑재해서 더 먼 바다에 있는 원양 항해를 해서 더 멀리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 항공력을 투사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항공모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 원정 싸움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났는데 거기까지 지금 전투기 띄워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에 연료가 떨어져요. 공중급유를 해도 한계가 있어요. 뭐 인근 바다까지 항공모함을 띄울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가서 이제 전투기를 띄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은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애초에 항공모함이 필요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반도 자체에 바로 위에 북한이 있고 옆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 있고 북중으로 그냥 적이 그냥 눈앞에 있는 나라예요. 뭐 일본까지도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일본이라고 해도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전투기 발진해가지고 가면은 때릴 수 있어요. 뭐 좀 부족하면은 어느 정도 공중급유해가지고 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바로 전투기를 육지에서 띄워서 날려가지고 싸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좋은 건데 근데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45,000톤급 경항공모함을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항공모함의 문제가 뭐냐면은 톤수가 작은 만큼 이 활주로의 길이가 짧아요. 이제 중형 대형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이제 7만 톤급, 10만 톤급이 넘어가야지 이제 중형 대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중대형 항모 같은 경우는 활주로의 길이도 길기 때문에 활주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쭉 날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거기 이제 사출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전투기가 있으면은 그 밑에 이렇게 착 물려가지고 이렇게 그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샥 밀어주는 게 있어요. 처음 발진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가지고 샥 띄우는 건데 경항공모함은 중요한 거는 이 갑판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사출로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건 안 돼요. 수평으로 이렇게 뜰 수 있다고 해도 다시 내려앉을 때는 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바로 착륙을 못 해요. 그래서 수직이 착륙기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떠서 갈 수 있는 전투기를 도입을 하거든요. F-35B라고 해서. 근데 그 F-35B가 뭐 미제고 정말 좋고 이런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수직이 착륙을 할 수 있는 엔진이 또 밑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불을 뿜어요. 무장 탑재할 수 있는 무장 폭장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투기에 비해서 정말 그 공격할 수 있는 폭탄을 실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상 그냥 가가지고 앞에 상륙작전 지원하는 용도의 그 정도의 수준의 그 작전밖에 못하는 그런 전투기로 알고 있는데 항공모함 그 수조 원을 들여서 경항공모함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로 눈앞에 있는 나라 공격하겠다고 간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경항공모함을 도입하겠냐고 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표팔입니다. 왜? 대다수의 국민들은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이 일단은 우리나라 국방력이 뭔가 강해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들이 존나 좋은 거 존나 센 거 막 도입한대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와 하면서 역시 우리 대통령님 우리 문재인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은 약간 카푸어 같은 거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친구 밥도 못 사주고 선신도 못 베푸는 놈이
앞에서는 이제 카푸 좋은 척 끌고 다니는 부자처럼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 보여주기 용도예요. 그러니까 경항공모함이라는 게 그렇게 전투력이 엄청나게 강력한 게 아니고 경항공모함에 태워가지고 공격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바로 뛰어가지고 공항에서 때리면 돼요. 또 뭐 북한을 때리든 중국을 때리든 일본을 때리든 때리면 된단 말이야. 그럼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공항은 고정돼 있는 땅이니까 거기 공항 한번 피격받으면 못 뜨는 거 아니냐. 공항이 우리나라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항공모함은 그러면 그게 뭐 움직이면은 뭐 그걸 피할 수 있냐? 못 피합니다. 미사일 속도가 마하로 날라오는데 항공모함 속도 끽해봤자 20-30노트예요. 시속 40-50km입니다. 그걸 아예 요격할 수 있는 주위에 전투전단이 방어해주지 않는 이상은 항공모함은 무쓸모야, 무쓸모.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공모함을 또 도입하려면은 거기 승조원이 1000명 정도가 더 필요해야 돼요. 41,000명으로 인원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럼 42,000명으로 늘려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늘려는 하겠지. 근데 아무도 지원 안 하잖아요. 뭐 그쵸. 돈도 안 주고 상기도 안 하고 네. 다 저역하겠다고 난리인데. 지금 무슨 사태냐면은 배는 계속 찍어내고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지스를 찍어내든 뭐 신형 호위함을 찍어내든 뭐 참수리 신형 고속정을 찍어내든 경항공모함을 찍든 뭘 다 찍어내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항공모함 함장이면 대령이고 호위함 함장이면 중령이고 아예 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군으로 치면은 대대가 하나 늘어나고 연대가 하나 늘어나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연대만 해도 병력이 얼마예요? 5,000명 넘죠. 그렇죠. 엄청 많죠. 해군은 그냥 인원은 계속 고정이 되어 있고 41,000명으로 배는 계속 찍어내고 그러니까 사람은 적잖아요. 근데 일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100이라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200-300만 원도 못 받으면서 수당도 깎여가지고 옛날보다 못 받으면서 일은 막 200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체감하는 건 한 4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200-300만 원 받으면서 초급 간부로 있으니 그냥 해경 특채 노려가지고 좀만 공부해서 가면은 또 그 전에 호봉도 인정해주니까 한 달에 순경부터 400 받는다는데 거기 가겠다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제가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해군에 좀 더 악영향이 갈 수도 있다고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말들을 현역들이 말 못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걸 알려서 해군에 좀 더 그런 처우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아니 끝나는 정권? 장비가 먼저도 아니에요? 야 너무 끔찍하네요. 네,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봐도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지금 전쟁 사태만 봐도 그러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거의 뭐 100배에 가까울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러시아가 그만큼 강력한 나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게릴라전이나 뭐 시가전을 통해 가지고 그 작은 소수병력으로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그 의식이 그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면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 전력 늘리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전력도 늘리고 좋은데 이게 단계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병사들 월급 올려주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뭐 물가 상승률만큼은 감안해서 간부들도 어느 정도 올려주고 전력도 지금 전력을 막 왕창 사줬는데 이거 운용할 사람이 없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봐보고 그렇게 하면서 도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명도 논의하지 않고 뭐 주적이 누구냐 물어봐도 주적이 누군지도 말도 못하잖아요. 그 서욱인가 누군가 그 육군 장교 3사 출신 아니에요? 3사 아니에요? 네. 육사도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아 이거 장성들 앉혀놓고 우리 주적이 누굽니까 하고 새파랗게 젊은 국회의원들이 말을 하면은 거기 쫄려가지고 말이야. 당연히 북한입니다 해야지. 우리가 전력이 딸리고 힘이 부족하고 좀 의지가 없어도 북한이 못 쳐들어오게 돈 주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돈으로 평화 사면 되잖아요. 아 돈으로 평화를 산다고요? 네. 돈으로 주고 산 평화. 아 저는 이제 군에 애착이 있고 본인도 군에 애착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오로지 군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좀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해군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 우리 또 아싸 참수리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Mission complete.